홍명보, 진짜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다 볼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 일정은 끝났지만 아직 홍명보의 일정은 끝나지 않았죠. 그동안 땅국에 답시고 부동산을 들락날락거렸던 땅연고가 이제는 국회마저 들락날락거리게 되었는데요. 조만간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홍명보는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국대 부임 이후 첫 A매치였던 팔레스타인전을 무승부라는 결과로 끝마친 것은 치명타였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난 여론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바늘 하나만 살짝 가져다 대도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홍명보의 전술적 역량이 형편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첫 경기에서 보여준 그 졸전은 팬들의 상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각종 언론과 매체들 커뮤니티에서 홍명보를 향한 끊임없는 과격한 비난들이 이어졌죠. 안 그래도 최근 또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홍명보의 감독 생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와중 오만전마저 패배한다면 다음 국가대표 소집 때 선수들은 홍명보의 얼굴을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죠. 오만전 80분까지 홍명보는 그야말로 피가 말라가는 심경이었을 겁니다. 황희찬이 엄청난 중거리 슈팅에 10분 만에 골을 꽂아 넣었지만 곧바로 실점하면서 경기 막바지까지의 동점 스코어가 유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자칫하면 한국 축구 감독 부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러나 다 꺼져가는 홍명보의 감독 생명을 되살려낸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죠.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엄청난 솔로골 중거리를 터뜨렸고, 뒤이어 후반 추가 시간 조민규의 골을 도우면서 결국 3대1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홍명보의 축구를 고사 비난을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욕할 기운마저 빠져버릴 만큼 정말 답도 없는 전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한 언론 매체는 이번 오만전을 기이한 승리라 평했습니다. 특히나 홍명보 감독의 추구하는 나볼피아나 전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나볼피아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빌드업 전술로 참백 전술로 전환 후 양쪽 풀백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변형 3백 시스템을 일컫는데,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바로 이라볼피아나라는 키워드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의 말로는 홍명보가 울산 시절 보여준 전술적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정작 이 소리를 들은 울산 팬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왜냐하면 홍명보는 겉으로만 후방 빌드업 축구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정작 강한 압박에 들어오면 전방으로 공을 뻥 사내기만 바쁜 이른바 고시대적인 뻥축구와 롱볼 축구를 구사하는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두 경기에서 그렇게 집착하던 그라볼피아나 전술의 효과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심지어 워팅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로도 제대로 전반 압박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박영우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확한 패스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정승현 역시 발밑 기술이 부족해 라볼피아나 전술과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두 선수 모두 홍명보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사이임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홍명보의 인맥축구 소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죠. 후반 빌드업은 고사하고 후반 초반 상대의 거센 압박에 휘둘려 수비마저 불안했던 것도 더 문제였는데, 대표팀의 득점 장면들은 체계적인 빌드업을 통한 공격 작업이라기보다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등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강인과 손흥민의 개인 클래스는 해외에서도 집중 조명할 정도였는데요.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케빈 데 브라이노, 찰라가 와도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인득슨 공수 간격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인데,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에서 중요한 수비수와 미드필더의 간격은 너무 벌어져 있어 공이 앞으로 전달되지를 못해 뒤에서 하염없이 백패스와 항패스만 돌릴 뿐이었고, 이와 반대로 공격 전개 시의 좌우 측면 간격은 너무나도 좁혀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쓸데없이 한 구역에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의 측면은 텅텅 비어 정작 이강인이 공을 열심히 지켜내도 패스를 찔러 넣어줄 위치에 선수가 없었죠. 그들은 차라리 감독 없이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치루었어도 이것보다는 더 조직적인 포메이션 대응이 갖춰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80분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한국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며 오만의 침대 축구로 인해 경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은 이 절망스러운 결과가 눈앞에 닥쳤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죠. 홍명보의 국대 퇴출을 위해서는 차라리 재빠르게 성적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패배해서 빠르게 감독 경질이 이루어진다면 그 뒤는 다시 제대로 된 감독에 부임하여 앞서 입었던 승점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홍명보의 감독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대 커리어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물론이고 감독마저 수렁에서 건져내었죠. 특히나 이강인의 패스를 건네받는 장면에서 발을 길게 뻗어 살짝 뒤로 돌려놓는 부드러운 퍼스트 터치는 마치 과거의 전설적인 테크니션 공격수 베르캄프를 보는 듯했다는 반응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거기서 한번 더 치고 들어가 5명에게 둘러싸이고도 지체 없이 뚝 떨어지는 중거리 식칭을 때려 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의 테크닉과 슈팅 기술이 결합된 환상적인 골이었죠. 홍명보는 경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굉장히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보고 한 신문사는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 막내로 출전한 손흥민이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명보 품에서 펑펑 울었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어 감독으로 돌아온 홍명보를 구해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10년 전에도 브라질 월드컵을 말아먹은 이유는 바로 홍명보의 능력 부족 때문이었죠. 죽다 살아난 홍명보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느껴질 심경이겠지만 정작 손흥민은 과연 현재의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아주 대단한 활약으로 기념비적인 명경기를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선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다못해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도 카타르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우승전까지는 국대에서 그렇게 맹활약을 펼치고도 단 하나의 국제 트로피를 들지 못하였는데 이번 승리는 영웅 한 명의 활약상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난 경기였을 뿐 홍명보의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전술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10월에 맞붙게 되는 요르단과 이라크는 이 두 팀보다 훨씬 간 팀들인데요. 심지어 요르단은 아직도 한국 팬들에게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준 상대였죠. 클린스만 체제하에서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고 한국 축구계가 전례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시작한 것도 딱 이 시점부터였는데요.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축구협회의 회장과 국가대표의 감독은 부정과 부패, 비리 의혹으로 문체부의 감사를 받으며 이제 국회까지 끌려가게 되었으니 집안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다시 중요한 이전을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전히 단 한 경기도 쉬지 못하고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하고 있는 손흥민인데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영원한 라이벌 클럽인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바로 그것인데 현재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홈에서 치루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토트넘의 승리를 점칠 만한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아스날의 핵심 미드필더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한 달간 빠지게 되었고 직전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또 핵심 수미 데클런 라이스가 퇴장을 받아 결장하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토트넘은 부상 선수가 적은 편이고 A매치 직전 부상당했던 반더벤마저 이번 국가대표 기간 동안 푹 쉰 뒤 다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스날 킬러로 평가받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가장 기대해 볼 만한데 런던 클럽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수로 뽑은 손흥민은 특히나 라인을 높게 올리는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같은 상대로 유독 강했죠. 참 재미있게도 국가대표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로도 최근 많은 비난을 받으며 현재 프리미어 리그 정제 감독 배당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못 믿어온 감독들 뿐이니 손흥민 선수의 신세도 참 처량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북런던 더비를 승리로 이끈다면 포스테코글로를 향한 현지 여론도 순식간에 반전될 텐데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의 감독 생명 연장에 이어 이제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마저 구해줘야 하는 신세에 처해 있네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선수 커리어에 있어 좋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